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85장. 직업인으로서 우리의 삶 또한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직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일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위한 비전을 품을 수 있다.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일들에 대해 열려있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그러나 수고와 고통 없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고통뿐이었다면 적어도 앞으로는 고통을 넘어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공을 일구어내고 좋은 일들을 경험하며 긍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쉽게 그리고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몸부림치고 저항하며 현실을 외면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괜찮다. 그것은 성장통이다. 그 과정들이 너무 편안하고 당연하고 쉽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성장하지도 않고 결코 다르게 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해왔던 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편안한 것이다. 살고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일은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그 일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애정을 느끼는 대상과 정서적으로 얽히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살고 사랑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배움으로써 각각의 활동이 다른 활동에 불합리하게 개입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것은 회복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일이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측정할 때 어느 한쪽으로 우리의 책임감이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저울의 눈금을 확인하듯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와 우리의 정서적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할 일과 우리의 역할이 요구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가 겪는 고뇌의 많은 부분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빚어진 슬픔,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은 절망감에서 발생한다. 우리의 기대를 편하게 내려놓는 것과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시작하기. 나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제안과 생각을 쏟아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는 어두컴컴한 지하실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느끼며 그곳으로부터 더듬더듬 기어나오는 일이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과 알아노는 그 일을 성취해내기 위해 3가지의 단순한 공식을 제안한다. 소위 하우라고 불리는 것으로 정직, 열린 마음, 기꺼이 하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앞에서 나는 변화란 인식과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썼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3번째 단계는 단호한 행동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단호한 행동은 자신의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해나간다는 의미다. 정직하라. 열린 마음을 유지하라. 자신의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해나가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라. 우리는 달라질 것이다. 다루어야 할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이 편안해지면 또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자. 나는 어떤 행동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1번을 반복해야 한다고 들었다. 이 말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제4장에 있는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한다. 시작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잘 판단해 보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직 모른다면 아라논이나 다른 적절한 모임에 참석하면서 시작해보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실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더듬거리면서 기어 나오기 시작하자. 우리는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작하는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내가 공동 의존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을 무렵 나 자신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갇혀버렸다는 절망감이 나를 엄습해 왔다. 우울함이 나를 둘러쌌고 침체된 감정이 나를 영원히 밀폐된 공간에 가두어 버린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내 아들은 내가 집 안에서 계속 그를 따라다녔다고 주장했다. 나는 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살아 깨어 있음을 불행으로 여기며 옷을 입고 머리를 빗기 위해 질질 끌려가듯 욕실로 들어갔다. 바로 그때 나는 욕실에서 맹렬하게 번지고 있는 불길을 발견했다. 그 불길은 커튼과 천장을 태우고 양탄자에 엉겨붙고 있었다. 예전처럼 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재난으로 생각해야 할 화재를 그저 평범한 하나의 사건으로 판단했다. 나는 소화기를 잡고 불길을 향해 분사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약하고 때늦은 조치였다. 불길이 사납게 타오르자 우리는 집을 벗어나야 했다. 소방관이 도착할 무렵 집은 송두리째 불길 속에서 파괴돼 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둔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우리 가족은 옷과 가재 도구도 챙기지 못한 채 작은 아파트로 옮겨가야 했다. 낙담과 불안이 극에 치달았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을 포함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나의 집은 나의 둥지였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잃어버린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몇 주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삶은 나를 조금씩 활동하게 만들었다. 보험 목록들, 협상, 청소, 그리고 재건축 계획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걱정스럽고 초조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생각을 해야만 했다. 나는 바빠져야만 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다.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더 바빠졌다. 나는 수천 달러나 되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비용을 절감하고
일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시도해 가며 일꾼들과 협력해 나갔다. 나는 육체적으로도 일해야 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었다. 바빠질수록 내 기분은 좋아졌다. 나는 내 결정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속을 채우고 있는 많은 분노와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나와 내 가족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무렵 나의 균형 감각은 회복되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 삶을 사는 일을 더 이상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느낌들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올랐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시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당신의 발 아래 불을 지펴라.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